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이걸 쓰면서도 이게 이제 그 리버풀 팬들이 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 대본에 지금 번뜩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포그바라고 썼어요. 네, 이스타 스카우팅입니다. 이번 주는 이적 시장 말미 때 영입했던 선수들로 이스타 스카우팅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적 시장 말미 때 성사가 된 선수. 아니 근데 왜 나오셨어요? 네? 스카우팅이 왜 나왔는지는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진행자의 비중은 사실 크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형이 주인공인데. 오늘은 진행자의 비중이 크죠. 왜냐하면 그래요? 형철이가 나온 이유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리버풀과 관련된 선수이기 때문에 형철이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종윤이 대신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방송 전에 이 선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형철이가 판단하는 그 선수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고, 제가 판단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그게 얼만큼 맞는지, 그쵸.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그런 그 스타일로 오늘 녹화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리버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흐라벤베르흐는 사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뭐 다음 일 있으세요? 내용이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안부도 좀 묻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다들 흐라벤베르를 궁금해서 요즘 우리 둘의 근황이 궁금해서 누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본 자료가 있지만 형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흐라벤베르의 리버풀 팬 내에서의 기대치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 그거 되게 궁금하다. 엄청 궁금하죠. 왜냐면 팬들이 보는 시각도 중요하거든. 사실 클롭 감독이 오랫동안 보았다. 아무래도 위르겐 클롭이 그래도 흐라벤베르의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뭔가 추아메니도 사실 클롭 감독이 점 찍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결국은 갔고 벨링엄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흐라벤베르는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래도 클롭이 오래 봐왔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결국 클롭의 시선을 믿는다. 그쵸. 이거가 되겠네요. 이외에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리버풀 내에서는 FSG는 못 믿으니까. 흐라벤베르가 21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원 지역에서 왼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까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선수고, 키가 190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 큰 미드필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돌아가면 뭐 야야 뚜레, 그렇죠. 또 포그바도 키가 크고, 그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키 크죠. 키 크고, 그 선수들이 다 다리가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런 이제 미드필더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만 봤을 때 이 선수의 기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아약스 전문가 그 낑깡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에도 아예 나오셨죠. 그분에게도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고, 또 그분이 흐라벤베르에 대해서 좀 스카우팅을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같이 참고를 하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아약스 최연소 데뷔고요. 16살 130일. 진짜 그때부터 그 아약스에서 이미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은 선수였던 거죠. 득점도 16세 133일. 일찍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좋은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의 영상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역시 장점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일단 기술이 좀 좋은 편이다. 그렇습니다. 190의 키로 다리가 길고 큰 키지만 볼을 다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다리를 가진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 수비보다는 더 그 긴 다리를 활용해서 먼 거리의 볼도 자기 볼로 소유할 수 있고, 그걸 간수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볼을 잘 차는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야야뚜레, 포그바 이런 선수들 볼 왔을 때 잘 키핑해주고 패스해주고 킥을 해주고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역시 그래도 공격적으로 이른바 리버풀의 경우도 사실 쓰는 위치가 이제 어디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만약에 흐라벤베르가 잘하면 맥칼리스터를 3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고 소보슬라이는 지금 무조건 닥주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한 자리, 그런 나머지 한 자리를
흐라멘베르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계속적으로 좀 뭐 섞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선수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네. 와, 뭔가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속도감? 생각. 예.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풀었을 때 볼을 잡고 메갈리스터나 그 소보슬라이는 좀 다부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다부진 느낌은 있지 않아요. 네. 뭔가 그 선수들만큼의 그 말씀해 주셨던 힘으로 뭔가 도입하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다는 건데. 이 선수 특유의 템포가 있어요. 딱 하는 이런 템포가 있기 때문에 그 템포가 잘 먹혀드는 날은 와, 볼 잘 다룬다, 볼 잘 안 뺏긴다, 연계 잘 해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야, 지금 딱 할 게 아니야. 딱 이렇게 할 텐데 자기만의 어떤 템포가 있기 때문에 딱 이러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딱 보면 뭔가 흐라멘베르는 자기가 팀의 중심이어야 될 때 그때 좀 잘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템포가 자기에게 다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맞춰주면서 주위 동료들도 그렇게 그 템포를 좀 맞춰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클럽 감독이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개조를 해야 된다. 네, 개조를 해야 된다. 왜냐면 팀의 템포를 어쨌든 흐라멘베르가 따라가야죠. 그렇죠. 네, 흐라멘베르 중심이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선수 밑에 볼을 가면 볼은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 연결이 되겠지만 좀 더 뭔가 좀 역동성 있게 좀 하면 안 될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흐라멘베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속도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되게 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리버풀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공격진의 빠른 발입니다. 그렇죠. 역습을 나갈 때 살라랑 뭐 조타나 루이스 디아스나 누네스 같은 선수들을 빠르게 활용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미드필더에게 중요하거든요. 소보슬라이나 맥칼리스터는 빠르게 볼을 주고 운반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라멘베르는 말씀해 주신 특징으로만 보면 그 하는 느낌 때문에 공격진이 딱 뛰고 있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못 맞춰주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좀 되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뭔가 좀 기민하게 생각을 한다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의 템포에 잘 맞춰준다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디아스라든지 살라에게 연결은 해줄 거예요. 연결은 해줄 수 있다. 패스는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연결을 해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클럽 감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강조를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저는 봐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바이에른 뮌헨에서 좀 쓰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따가 좀 후순한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금 흐라멘베르가 9월 네덜란드 대표팀 일정 여행별 팀도 소화하지 않고 리버풀에 남아서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번에는 진짜 바이에른 뮌헨에서 2년 동안 못 뛰었던 거. 그렇죠. 리버풀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회복하겠다. 마음가짐이 되게 특출나 보여서 본인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와 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 경험이 많아요. 어린 나이서부터 데뷔를 했었고 주전으로 아약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뮌헨에서 잘 못 뛰긴 했습니다만은 교체로는 계속 나왔었어요. 계속 경기는 뛰었다. 네, 그래서 교체가 많지만 어쨌든 24번이나 경기장을 밟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군 무대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팀에 녹아든다면은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어린 나이지만 운동장 투입했을 때 어리버리 되는 모습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으니까. 그렇죠. 1군 경기 경험은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사실 궁금했는데, 어쨌든 지금 장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차례니까. 저는 흐라멘베르를 볼 때마다 뭔가 본인만의 번뜩임이 있다는 생각은 들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볼 키핑을 잘해주고 볼을 잘 다루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왔을 때 180도 턴을 하면서 뭔가 전개를 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쓰면서도 이게 이제 그 리버풀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 대본에 지금 번뜩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포그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누구보다도 포그바를 또 많이 보신 분께서 그쵸, 포그바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뭐냐면 단점이었을 때 포그바 말고 장점이었을 때 포그바가 번뜩이는 플레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육각형 포그바 현재로 쓰는. 왜냐면 그때 진짜 큰 육각형 포그바는 우리가 아는 가장 최정점을 찍었을 때 그 포그바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본 것 같아요. 번뜩인다고 했잖아.
긁히는 날은 중원에서 이 선수가 돋보일 수 있는 선수. 그쵸. 그 기술이 있다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갖고 맞아, 있는 맞아. 선수예요. 게다가 포그바랑 좀 우리가 뭔가 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리가 길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뭔가 신체적인 특징도 은근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해요. 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뭐 리버풀의 포그바, 우리 포그바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도 막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와 포그바 와 저 깎아차는 거 봐 막 이러면서 내가 흥분했을 때의 그런 그 느낌이 날 수 있는 선수다. 오로지 장점만 봤을 때. 근데 사실 단점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단점도 이 순발력이 있습니다. 순발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함을 갖고는 있지만 느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몸도 그럼 약간 좀 느리다고 봐야 될까요? 뭔가 그 속도로 뭔가 본인이 왜 소보스라이는 지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죠. 그 느낌이 아니다. 네, 전혀 아니죠. 네. 사실 아무래도 지금 소보스라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롭 감독이 원하는 그 전술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빨라야 된다는 인상이 사실 선수에게는 항상 따라오거든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를 해. 네. 그렇게 수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막 수비해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비할 때도 템포가 있습니다. 그때도 템포가 있다. 아까랑 비교하면 스텝이 좀 느린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거 빨리 뺏어가지고 우리 지금 급해 새끼야 빨리 뺏어가지고 공격해야 돼 하는데 딱 보면 좀 다무지 다다다다 좀 붙여주지 빨리 주지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느낌이 느낌.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장점은 많다고 보지만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렇게 주전으로 활약을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사실 흐라벤베르의 아까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안 쓰였던 이유가 뭔가 본인만의 템포가 있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수비 밸런스. 수비 가담이 이 선수가 항상 일정하게 적극적이진 않고 혹은 가담을 하긴 하더라도 뭔가 그 수비력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들이 좀 안 썼던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이게 붙어요. 이 선수가 이제 볼을 흐라벤베르의 압박을 벗어나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네. 달라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긴 다리 이용해서 딱 뻗었어. 딱 뻗었는데 한 번 수비 실패했어. 네. 그러면 실패했네? 두 번, 세 번 이래야 되는데 한 번 실패하고 슥 지나가면 안 붙는구나. 이게 그런 그 빠르게 따라가는 어떤 그 수비 장면이 잘 안 나와요. 그거 사실 팬들이 제일 기대하는 거는 한 번 내가 제쳐지더라도 바로 쫓아가서 어떻게든 수비 위치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방해를 주는 것. 그거를 사실 제일 많이 바라잖아요.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플레이 습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습관일 수도 있죠.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수비수 출신이잖아요. 네. 수비만 한다 이게 아니고 상대 공격수 따라가려면 이 온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돼요. 데뷔를 해야 되잖아.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데뷔하면 진짜 힘들어요 따라가는 게. 근데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도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런 선수들이 있죠. 끝까지 따라가. 그거 제 체력이 좋아서 아니면 뭐 성향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참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진짜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 수비적인 성향이 나는 그런 데 있다고 봐요. 참는 능력. 힘들어. 볼을 갖고 있으면 신나요. 네. 야 이거 어떻게 공격하고 페인팅하고 슈팅할까 크로스할까 신나. 수비를 좀 축구를 공을 좀 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수비할 때 한번 쫙 제껴지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 귀찮아. 힘들고 일단 제쳐진 거에 대해 기분도 나쁠 거고 그걸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클롭이 변화를 시키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런 단점들과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왠지 포그바 같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포그바의 그런 단점도 일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클롭이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참을성을 좀 기르고 뭔가 조금 더 본인의 템포를 팀에 맞출 수 있다면 본인의 템포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온다면 어쩌면 리버풀의 적응을 좀 더 본인이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 스타일 면에서는 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뭔가 좀 볼은 좀 찾는 것 같은데 좀 뭐 수비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둘 다 애매하다 이러면은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이런 단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점이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고쳐준다면
나이도 어리고 대단히 좋은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쨌든 이전과 다르게 더더더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기 때문에 와 근데 이 친구가 뭔가 템포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장착한다면 야야 뚜레? 왜냐면 신체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신체 그 다리 길이나 이런 것들이 공도 잘 차니까. 그래서 후방에서 치고 들어가고 그런 어떤 속도감이나 이런 거를 살린다면 야야 뚜레 느낌도 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막 이런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야야 뚜레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워낙 좋은 선수였고 너무 위대한 좋으니까. 선수였는데 이러면은 또 이렇게 좀 너무 흥분하실까 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하게 됐네요. 네. 근데 뭐 제 표현의 신체 능력보다는 종윤이 형이 많이 쓰시는 그 표현 있잖아요. 프레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좋은 선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선수의 적극성과 플레이 스타일만 조금 더 팀에 맞춰지는 형태로 개조가 되고 성장이 된다면 더더더 성장할 수 있는, 더더더 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생길 것이다. 확실히 보면 흐물흐물해요. 진짜 흐물흐물하죠. 부드럽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럽고 공 잘 차고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드필더진에서 공격으로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강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런 부분만 장착한다면 리버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흐라벤베르가 얼마였어요? 한 570에서 한 600만 파운드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우리나라 돈은 얼마였지? 아니 우리나라 돈은 500억 아니었어요? 맞네요. 네, 그렇죠. 한 5, 600억 우리나라 돈은 네, 맞아. 숫자 개념. 그러면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치고는 비싼 선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뭔가 좀 긁어볼 만한 전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긁어볼 만한 선수. 근데 지금의 스타일로는 저는 지금 만약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리버풀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커티스 존스와 뭐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이제 엔도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원이 굉장히 풍부해졌네요.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할 바이세티치, 티아고 알칸타라. 그렇지. 그리고 뭐 하비 엘리엇도 일단 있긴 있어요. 엘리엇은 뭐 논외로 두더라도 어쨌든 엘리엇도 있는 상황에서 이 중앙 미드필더진이 경쟁이 있게 빡빡합니다. 커티스 존스도 지난 시즌부터 기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흐라벤베르도 알 거예요. 나한테 주전 입지가 그냥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더더 열심히 하는 그 후연 양의 지금 노력이 그대로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번 주 울버햄튼전이 나올 수 있나? 후연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데뷔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흐라벤베르가 어떻게 리버풀에 적응해 가는지 그 과정을 이스타 스카우팅을 통해서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